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채널입니다. K채널이 강주 도심의 중앙가죠. 상무집으로 이전해서 특별히 오늘 지방선거에 임하는 제 옆에 지금 김옥수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강주의 서구올라 선거구 구원 금호 1, 2동 또 상무 2동 서창동에 지금 무소속으로 다시 3선 도전에 출마를 지금 다지고 있는 구원 후보이십니다. 오늘 K채널에서 집중적으로 의원님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옥수입니다. 네. 김옥수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십니다. 띠를 두르고 또 옥수수 또 저는 지난번에 자전거로 또 뛰고 이렇게 하는데 왜 자전거로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예, 녹색 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보다는 가까운 거리, 동네 의원으로서 동네를 도는데 승용차 탈 거 없습니다. 자전거 타거나 걸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네 일꾼, 삼선의 넉넉한 지금 현장 경험을 통해서 민생 우리 구원 후보로 또 그렇게 출마의 변을 오늘 또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이 서구에서 발로 뛰는 후보, 지금까지 또 녹색 성장 또 굵직한 우리 시 구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민생 현안을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또 해결을 하셨고 국민들과 함께 한시라도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후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는데요. 김옥수 의원님 바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더욱더 치열한 지금 무슨 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지 오늘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십니까? 네,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하셨던 필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의 여당이죠. 실제로는 야당입니다만 지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극심하여 이 정치권에서 반발이 참 심합니다. 저로서도 사실은 억울한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잡아보고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갖고자 이번에는 출마를 무소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도 당연히 민주당이었고 하지요. 그때만 해도 이 초심은 이 약자들을 대변하고 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정치를 해보자. 이 구의원은 정치 최전선의 소총수 같은 역할입니다. 모세혈관 같은 거죠. 주민과 직접 맞닿는 이 속옷의 역할을 충실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정치에 뛰어들었지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3선 했고, 초심이 변치 않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억울하게 제가 공천을 못 받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아보고자,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제 야당이 되는데요. 여야가 바뀌어서 민주당이 야당이 됐고 사실 이제 뭐 계속적으로 우리 강주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좀 횡포를 좀 잡고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도 전개가 되었으면 처음에 우리가 김옥수 의원님 이제 민주당으로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민생 현장에 있어서만큼은 민생의 유권자들과 여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동심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총수다 모세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우리 애로운 싸움 필사즉생의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정말 정치인으로 직업정치인 민생과 함께는 직업정치인으로 김옥수 의원님이 유권자의 마음을 그렇게 녹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금호 1, 2동 상무 2동 서창동에 지역구 현안 사실 강주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 광주의 지도상 가운데에 서구가 있습니다. 그 서구에 저의 지역구가 면적으로 한 60% 차지합니다. 거기에 43%에 달하는 서창이 있죠. 도농, 복합지역. 그래서 주택가인 금호지구와 또 단독주택이 많은 상무 2동과 농촌 지역인 서창동이 이 혼재에 있으므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의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지요.
저는 이 비행장에 가까이 있는 우리 상무지구와 서창동의 36,800명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국가에게 손해배상해라. 예. 국가의 기관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소송을 15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승소를 했지요. 2차례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제가 712억 원을 배상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22,000명의 이 주민에게 평균 350만 원씩 지급해 드렸습니다. 다들 좋아하셨지요. 특히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상무지구에 위치합니다. 서창은 지역이 농촌 지역이라 인구가 적지요. 그 두 지역의 주민들 저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공천을 안 준다?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의원을 민심하고 지금 뭐 어긋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뭐 시장이 있습니까? 저는 36,800명을 대표한 소송인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제가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게는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제가 신세계백화점 복합설중을 반대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께서 쐐기를 박아주셨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내겠다. 그거 끝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복합소품을 못했죠.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광주의 대표적인 쉼터이죠. 중앙공원 내에 있는 풍암호수. 하루면 수천 명의 주민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합니다. 거기가 이 날씨만 더워지면 녹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녹조라떼. 표현 잘.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2015년도에 영산강물을 끌어와야 한다. 이 제안을 했고 그것을 지난 천정배 국회의원 시절에 국토부와 환경부의 계획을 변경을 의뢰해서 승인을 받았고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작년부터 풍암호수에 매일 7,500톤의 영산강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녹조가 옅어졌고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악취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획기적인 거였죠. 제가 제안했고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 서창에 있는 백마산 승마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액만 34억짜리였습니다. 그것을 12억 1천만 원에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거기다가 승마장에 허가를 내줍니다. 제가 그걸 발견했고 안 된다는 거 주장했고 유일하게 거기 감사와 수사까지 해가지고 그때 관련자 12명이 징계 먹고 허가는 취소하고 이렇게 해서 이 환경도 정말 발로 뛰는 예. 민생의 가장 관심사 최전선에서 그것을 이루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정 2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반값 또는 3분의 1 가격에 수용을 당하고 뺏긴 거죠. LH와 서구청에. 제가 거기에 위법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송해서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나서서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LH의 사업권을 박탈시켰고 서구청에서는 다시 주민들 위주로 사업을 하도록 권고해서 지금 그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위주의 사업이. 자기 전 재산이죠. 집이 한 채면 그걸 이렇게 헐값에 가져간 이 공기업의 부도덕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협조 또는 방조한 서구청의 이 빈약한 행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켜냈습니다. 주민들 좋아하시죠? 아이고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을 다 재산항하는 그래서 뭐 2박 2일 할까요? 정말 1박 2일뿐만 아니라 2박 3일까지 해도 뭐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생활 전치로 서구뿐만 아니라 정말 의정대상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론기관이 이게 선정할 때는요 공정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렇게 보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핵관이 깡그리 무시하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인기와 그리고 주민들의 많은 찬성과 동의, 주민들은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도 평생이라도 계속해서 제2회 제3회 김옥수 의원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의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저 김옥수 후보는 어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일꾼이 되는 후보를 당 색깔 없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명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제가 의정대상 8관왕입니다. 전국 4,016명의 지방의원 중 제일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못 받습니다. 시험을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5등상을 안 주는데. 이런 현실이 진짜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정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좋은 것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정치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네. 그리고 6대 서구에서 저랑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이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환 의원, 정치란 가치와 초심 약속이 본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정치 선배들에게 이런 것을 배웠고요. 저는 옳은 것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런 소신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한 길 가기보다 험하지만 옳은 길만 가겠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께서 또는 대한민국의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번에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냉정한 선택 투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 여러 정치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만약에 객관식의 1, 2, 3, 4의 선택지에 만약에 김옥수 후보가 있다면 김옥수 후보가 아마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물론 다수의 후보도 그 정답 선상에 오를 건데요. 오늘 참으로 가치 또 약속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정대상 8관왕 수상자인 우리 김옥수 후보께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 총장님께서 교원 연수 때 해주신 말씀을 끝으로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 말씀에 해당하는 분이 아마 김옥수 의원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총장님께서 우리 교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일을 좋아하고 학생을 사랑하고 정열을 쏟는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좋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김옥수 후보에게 적용한다면 스스로 일을 좋아하시고 주민을 사랑하고 구민을 사랑하고 정열을 쏟는 우리 김옥수 의원님 아마 이 시대에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는 의원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의 임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